어? 빠졌어. 아, 빠졌어. 나는 내 거 아니야 이거? 바닥이 지금 초코파이님 35마리, 저는 36마리, 갑이 포함. 얼탄 다 피해. 얼탄 다 의미 없어요. 조금은 그치? 의미 없어요. 모두 흰색이? 인정. 그래. 안녕하세요, 하은아빠입니다. 시즌 초 쭈꾸미 편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9월 6일 출조의 식사 이후 오후 분량입니다. 실수로 3인칭 캠 자료를 삭제해서 어쩔 수 없이 2부는 1인칭 캠 분량으로만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애기 체인지. 이 시간대는 AJ 아닙니까? AJ? AJ지. 어? 빠졌어. 아, 빠졌어. 나는 내 거 아니야 이거? 바닥이 배에 쓸려갖고 미치겠네. 침착. 왔다. 갔나? 왔어. 가보자는데. 네. 낚시 도중에 비가 내립니다. 하늘이 좀 흐리긴 했지만 비가 올 정도는 아니었는데 쏟아지네요. 하원아빠는 낚시 도중에 비가 내리면 보통 비를 피해 잠시 쉽니다. 물론 계속 내리면 계속 쉴 때도 있지만 보통은 길게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비옷을 늘 챙겨가긴 하지만 아주 중요할 때 아니고서는 비를 맞으며 낚시를 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뭐 갑자기 왜 이렇게 달려요? 아, 지금 하나 잡았어요. 와, 진짜 진짜 물어봐. 배 채운 거 아니야? 봐봐. 안 됐어. 오징어 포함. 차겠는데. 모르는데. 간신히 100마리네. 간신히 100마리. 정말 났어요? 큰일 났네. 클라스. 좀 우리 맑은 데로 가면 안 될까요? 여기밖에 안 나와 지금. 아, 그래요? 아, 여기 다시 여기 있잖아요. 어디로 가지를 못해요 지금. 한명은 저기 밑에 있다가 올라온 거예요. 주 시즌은 언제나 피딩 타임이 한 번은 옵니다. 세 자릿수를 달성하는 건 결국 이 피딩 타임의 빈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피딩이면 500에서 700수도 가능한 거죠. 피딩 한 번에 적게는 50수, 많게는 100수 이상도 잡습니다. 20에서 30초에 한 마리씩 계속 올린다고 보면 되니 1분에 3마리꼴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이때 더 많이 잡는 것에 대한 핵심은 입질 파악입니다. 쭈꾸미가 올라가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죠. 계속 나오는데. 하나 더 끼워 봅니다. 아, 이거는 진짜 나는 문어 아닙니까 이거? 까만 거에만 붙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애기의 움직임이 하나는 부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 아닐까. 그럼 도래를 2개를 달든가.
이거 전혀 레이저는 의미가 1도 없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하는 실수라고. 열일하던 까만 애기의 정체는 스피드메탈 애기 드로퍼 1.8 F타입이라고 하네요. 이름이 참 길어요. 피딩이어서 무슨 애기를 넣었어도 잘 됐으려니 하고 있습니다만 참고해주세요. 입질 감지 중 가장 기본은 무게감 확인입니다. 로드를 가볍게 주고 봉돌을 세웠다 눕혔다 하면서 끈적거림을 찾습니다. 때로는 봉돌에 탁 하는 내려놓는 느낌이 들지 않는 형태로 오기도 합니다. 봉돌을 들었다 눕히는 건 이 낚시의 기본 액션과도 같으니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방법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보셨나요? 들었다 내려놓았다 하다가 어느 순간 끈적임을 느끼고 챔질로 연결합니다. 여윳줄을 감았다 챔질해도 되고 그대로 스풀 잡고 로드를 높이 드는 형태로 챔질해도 됩니다. 쫀득함을 느끼는 게 초급 단계라면 약간의 애매한 무게만 더해졌는데도 그걸 느끼고 채는 것은 중급 이상의 단계라 볼 수 있습니다. 적정 부하의 로드로 약한 봉돌을 사용했을 때 이런 테크닉이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부하가 좀 맞지 않더라도 로드 자체에 아주 익숙해지면 역시나 작은 무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없던 변화를 캐치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들었다 올렸다 하는데 저렇게 초리대가 털리는 건 입질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손 느낌은 봉돌이 타닥하고 바닥에 닿는 듯하게 애매한 느낌이 전해옵니다. 봉돌이 아예 닿는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평소와 다른가 하는 점이죠. 입질이 어떻게 온다더라 이렇게 기억하지 마시고 변화를 깨는 무언가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손으로 느껴지는 입질은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강하게 끈적거리면 당연히 달라붙은 거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박자가 달라져도 입질인 거고요. 그 규칙을 깨면 다 입질이라고 보면 돼요. 무게감이 아니어도. 왜 끈적거리는 것만 찾다간 남들보다 훨씬 못 잡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볍게 당겼을 때 살짝 올라오던 것이 뭐 한번 튕겨서 올라온다던가 이게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과감하게 살짝 치는 거예요. 채는 거예요. 뭐 이렇게 빡빡하게 찰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떤 채비를 했느냐에 따라서 또 조금씩 다르니까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날의 변화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완전히 올라타면 당연히 막 끈적거리니까 뭐 누구나 다 잡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올라탔는데도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같은 피딩 타임은 입질 감지를 누가 명확하게 빨리 해내느냐, 그리고 헛챔질을 누가 덜 하느냐죠. 헛챔질을 해도 사실 살짝 챔질해서 근처에서만 놀면은 시간 로스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살짝 그런데 뭔가 이상해, 내가 들리던 그게 아니야, 그러면 한번 채보는 거예요. 가볍게 이렇게. 지금도 보면은 분명히 통통하고 튕겨 올라와야 되는데 바로 다음 박자로 살짝 더 내려갔거든요. 통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게 규칙이 깨졌다, 입질이구나 하고 챈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모든 두 종류가 그런 것 같아요. 입질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잡을 수 있어야 실력이 느는 거죠. 특히 갑오징어가 더 그럴 거고.
라인이 배 아래로 들어갈 때는 로드를 좀 더 가볍게 파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프를 가볍게 누르고 로드도 가볍게 파지하면 작은 쭈꾸미가 채비를 당겨도 거의 대부분이 느껴집니다. 들었다 놨다 하는 액션 중에 로드 끝부터 딸려 들어가는 게 명확하게 느껴지려면 훈련이 약간 필요합니다. 바닥 걸림과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제 경우는 너울이 조류의 박자와 겹치면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 부분도 연습으로 능숙해지면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일로 들어가야 되는. 자, 입질의 형태에 대해서 똑같이 바닥을 잘 찍고 탐색을 하신다는 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못 찍는다 그러면은 뭐 지금 이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바닥 찍는 연습부터 하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의 전제는 부하에 맞는 로드를 들고 계신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로드는 엄청 하드해서 높은 호수에 봉돌을 달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호수에 봉돌을 달고서 왜 나는 입질을 못 느끼는 걸까,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드에 적정 부하에 맞는 봉돌을 달고 계신다는 걸 전제로 입질의 종류를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종류라기보다는 규칙인 거죠.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었다 놨다를 하든 아니면은 스테이를 하다가 살짝 들어보든 평소에 느껴지지 않은 것, 평소에 보이지 않았던 패턴이 나타나면 입질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아까처럼 끈적함으로 나타나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초리 끝이 타닥 하고 두 번 때리는 거, 이런 거는 이제 볼 줄 모르면 놓치는 거죠. 뭐 거기에 뭐 두 번 때린다고 해서 강하게 끈적거리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걸로 와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챔질도 만약에 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가볍게만 쳐도 됩니다. 가볍게 이렇게 쳐주면 근처에서 어차피 노니까 다시 내릴 수 있어요. 세게 칠 필요도 없어요. 세게 치면 오히려 낙하 시간만 길어진다고 했죠.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변화를, 무게 변화를 느끼실 수 있으면 뭐 그냥 잡으면 되고, 이렇게 계속 들었다 놨다를 하는데도 아무 신호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 전략, 그러니까 줄을 그냥 줘야 됩니다. 줄을 주든지 아니면은 걷어들여서 뭐 다른 데다 던지든지 뭐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채비를 내리는 시간이 아까워서 무거운 걸 단다고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제 바닥 느끼는 걸 자신이 없다 그럼 무조건 바닥을 느낄 수 있는 높은 봉돌로 해야 돼요. 바닥을 느낄 수 있는 봉돌 중에 가장 가벼운 거, 이렇게 고르셔야 되는 거죠. 충분히 나는 작은 봉돌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하시면 텅스텐 봉돌로 날리지 않는 한도에서 가장 가벼운 거 하시면 돼요. 뭐 6호, 8호 이런 걸로. 가벼울수록 변화량을 감지하기가 좋죠. 자,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줄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다시 좀 회수해서 다시 들었다 내렸다. 또 변화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역시나 걸려 있었죠. 저는 느꼈어요. 이제 손으로도 느꼈고, 봉돌이 살짝 착 하고 가라앉아야 되는데 가라앉지 않고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징어였네. 밑에 뭐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난 당했어. 바늘이 펴지지 않고 채비가 터졌어요. 피딩이 아까우니까 시간이 자이라바 로드로 바로 내려서 이어서. 이쯤에서 일부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입질을 유도하는 방법과 입질을 알아채는 방법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유도하는 방법으로 제가 예를 든 것은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무게감 변화를 느끼는 방법, 봉돌을 바닥에 스치듯 끌고 다녀보는 것, 그리고 스테이 전략,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잘 나오네? 잘 나온다고.
저번 라이브 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액션은 초리대가 짧을수록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어서 운용이 어려워집니다.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낭창한 팁 부분이 길수록 봉돌을 많이 움직이지 않고도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유가 있으므로 액션이 쉽게 들어갑니다. 특히 너울이 강한 필드에서는 직결 채비여도 초리대가 너울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어 조과가 올라갑니다. 다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예리한 감각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로드에 익숙해지면 타이라바 로드로도 봉돌이 스쳐가며 변화하는 작은 감각까지도 다 잡아낼 수 있긴 합니다. 캐스팅에서 끌어오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로드를 세우면서 바닥을 끌다 보면 끈적하게 무게감이 변화하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 타이밍에 슬랙을 감아두고 챔질 동작을 넣어줍니다. 조금 이동할게요. 이동하신 동안 잡으신 주황물 앞에 지퍼포에서 스포해서 한 10분 정도 이동할게요. 10분 정도. 간혹 마지막 포인트 한번 찍어볼게요. 10분 정도. 지금 여기가 물이 세져서 안 나오니까.